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명현상 특성이 6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6가지 중에서 저번 시간에 2가지 배웠죠. 첫 번째, 생물은 뭐로 되어 있다? 기본 단위, 세포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핵막이 있는 진핵세포, 핵막이 없는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들이 있다고 그랬고, 세포 하나가 하나의 개체인 단세포 생물, 우리처럼 세포 여러 개가 하나의 생물인 다세포 생물, 이런 거 있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생물은 끊임없이 물질 대사를 해야 되는데, 물질 대사에 꼭 필요한 건 뭐다? 효소가 필요하고, 뭐가 붙는 작용을 동화작용, 뭐가 떨어지는 걸 이화작용, 뭐 이런 거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가 아니라 그 물질 대사에서 화성탐사선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뭐에 대해서 한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건요, 살아있는 건 이 죽어있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막으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세포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막으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아예 분리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아예 분리되어져 있으면 안 되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빛이 있다던가 아니면 먹을 것이 있다던가 이른바 유기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또는 외부에 적이 있다던가 피해야 되는 위험 요소가 있다든가 이러면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가. 이렇게 외부의 정보를 생물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 이거를 자극이라고 하고요. 이거에 따른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인지해야 돼요. 이걸 자극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식물이 이쪽으로 빛을 비치니까 빛을 더 받으려고 빛을 비치는 쪽으로 이렇게 굽어 자라는 것,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굴광성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또는 밝은 데 가면 우리 동공이 어떻게 될까요? 동공이. 우리의 동공이, 이 동공인데, 동공이 밝은 데 가면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동공 반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대표적인 자극과 반응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꼬집으면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 중에서 뭐가 있냐면,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극과 반응 안에 있는 거야. 자극과 반응 안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기울어져 있거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야 된다는 건데, 이 형평을 맞춰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외부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의 바깥쪽이라는 것은 굉장히 덥던가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습하든가 굉장히 건조해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극단적으로 크게 변해요. 물론 우리 그나마 지구는 물이 있어서 바다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온실효과 뭐 이런 걸로 크게 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즘에 또 아침 저녁에 이렇게 아침 낮에 이렇게 그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심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포 안쪽도, 생물체 안쪽도 그렇게 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줄여야 돼. 이 변화폭을 줄여야 돼요. 이런 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우리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체온이라고 쳐봐요. 바깥에 됐다 추워. 근데 내가 팬티만 입고 나갔어. 그러면 변태이지만 할 때는 바깥에 됐다 추운데 얇게 입고 나갔어. 어떻게 돼요? 추워 이러면서도 내 체온은 몇 도예요? 36.5도예요.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뭐 이러고 있어도 내 체온은 36.5도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은 굉장히 춥거나 굉장히 뜨거운데 우리 몸 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추워지면 체온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가 난리가 났고, 체온이 더워지면 안 더워지려고, 안 올라가려고 막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성이라는 게 왜 자극과 반응 안에 들어가 있냐면, 이 외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내부의 반응, 그래서 항상성이 자극과 반응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체온, 이해되시죠? 또 다른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삼투압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건 혈장 삼투압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몸의 삼투압이라는 건 농도예요. 너무 짜도 안 되고 우리 몸이 너무 싱거워도 안 돼요. 일정하게 간이 메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물을 한 번에 8리터 이상 먹으면 우리 몸이 너무 싱거워져서 죽어요. 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우나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 할아버지들 들어가셔서 거기서 뭐 기절을 해버리시던가, 그래서 땀을 계속 흘리시면 몸에서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이 삼투압이 올라가서 죽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삼투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삼투압 얘기는 되게 뭐로 나오냐면 오줌으로 나와요. 오줌. 너무 몸이 너무 짜면 어떻게? 묽은 오줌을 다량 배출해서 물을 버리고 미안해. 진한 오줌을 소량 배출해요. 진한 오줌. 몸이 너무 짜면 진한 오줌을 소량 배출해서 소금을 버리고 물을 안 잃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오줌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몸이 너무 싱거우면 묽은 오줌을 다량 배출하죠. 그래서 뭐 맥주 같은 거, 여러분 미성년자지? 하여튼 그런 수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수분이 많아져서 오줌량이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혈당량이 있어요. 혈당량. 혈당이 계속 높아서 고혈당이 되면 당뇨병 이런 걸로 가게 돼요. 그래서 당뇨병 이런 거라든가, 혈당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도 그런 말 요즘 많이 쓰대. 당 떨어졌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세포에다가 포도당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주기가 어려우면 안 되겠죠. 혈당량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그 자료를 잠깐 보시면 요 항상성 범위가 있어요. 요 항상성 범위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기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거보다 너무 떨어져도 우리 몸은 아프고요. 이거보다 너무 올라가도 우리 몸은 아파요. 그래서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항상성 교과서에서 나오는 3가지 체온, 삼투압, 혈당량, 이것은 꼭 외우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내신에서는 오줌 얘기 나와 있으면 밑에서 가장 관련 깊은 생명현상 특성을 찾으라고 나와놓고 1, 2, 3, 4, 5에 오줌 얘기가 없어요. 뭘 찾아야 돼? 그렇지. 체온이나 혈당량 얘기를 찾으셔야 돼요. 특히나 이 혈당량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좀 기억해 주세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추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것이 혈당량 얘기가 되니까 항상성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 인슐린이 혈당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체온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또는 삼투압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3단원 뒤쪽에 항상성에 대한 호르몬에 대한 단원이 있어서 거기서 또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4번째입니다. 4번째, 발생과 생장을 합니다. 생장이라는 말은 성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생장, 성장은 같은 말이에요. 자란다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자라는 것과 생장, 성장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고드름이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길어지면 다 자라는 거지만 여러분, 생장, 성장은 세포 수가 늘어야 돼요. 세포 수가. 즉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드름이 생장한다, 고드름이 성장한다고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고드름은 세포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장, 성장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코끼리 세포가 클까요? 쥐세포가 클까요?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이 포유류의 하나의 세포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코끼리가 왜 그렇게 크냐면, 생쥐에 비해서 왜 그렇게 크냐면 세포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선생님, 그럼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보다 세포수가 적나요? 정답이에요. 세포수가 적어요. 키가 크고 뚱뚱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세포수가 좀 더 많아요. 예. 발생과 생장인데, 발생이라는 말도 똑같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 발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발생이라는 말은 분화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분화. 분열과 분화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세포가 분열을 해요. 분열을 하면 세포가 두 개가 되겠죠. 세포가 분열을 하면 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되겠는데, 이렇게 세포 수가 늘어나는 방법을 우리는 분열이라고 해요.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걸 분열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세포의 기능이 달라졌어요. 얘는 예를 들면 A라는 기능을 하는데 얘는 B라는 기능을 하게 되면 기능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돼요. 세포의 기능이 달라지는 게 분화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의사로서의 기능? 또는 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 은행가, 정치가, 변호사, 운동선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죠.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 분화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세포에서도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세포가 있어요. 간의 기능을 할 건지 피부의 기능을 할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미분화된 세포가 있어요. 우리 그런 걸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줄기세포. 어디든지 거꾸로 얘기하면 어디든지 분화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얘네가 분화가 되겠죠. 분화라는 개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개구리 알이에요. 개구리 알. 개구리 알에서 올챙이입니다. 올챙이가 될 때 당연히 발생과 생장 성장을 해요. 세포수가 늘었죠. 네. 하지만 생장 성장도 되지만 모두 돼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개구리 알과 올챙이는 수많은 분화를 해야 돼요. 이 개구리 알 하나가 하나의 올챙이가 되는 거죠. 이게 뭉쳐서 하나의 하나의 올챙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개구리 알 하나가 분열해서 난 꼬리가 될게. 그래, 난 아가미가 될게. 난 눈이 될게. 이렇게 해서 기능이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는 건 요것도 발생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올챙이하고 개구리가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얘는 꼬리로 헤엄치죠. 지느러미로 헤엄치죠. 근데 얘는 팔다리로 헤엄쳐요.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해갖고 팔다리로 헤엄치고, 올챙이는 아가미로 호흡하죠. 개구리는 폐호흡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분화를 굉장히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작은 개구리 이렇게 큰 개구리가 됐어요. 미안해. 큰 개구리가 돼. 이건 뭐야? 이거는 생장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비 알이 애벌레가 됐어요. 생장 성장도 됩니다만 발생에 좀 더 가까워요.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돼요. 그러면 생장 성장에 좀 더 가까워요? 발생에 가까워요? 물론 둘 다 됩니다만 발생에 좀 더 가까워요. 애벌레랑 나비는 굉장히 다르니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작은 나비가 큰 나비가 되면 그렇죠. 작은 나비가 큰 나비가 되면 뭐 생장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경우는 별로 잘 없어요.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발생과 생장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더. 학교에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 봐봐. 발생과 생장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네 번째 특징은 다세포 생물의 특징이에요. 다세포 생물의 특징이지 단세포 생물은 이걸 할 수 없어요.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 자체가 개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즉 집신벌레가 분열하면 집신벌레 자체가 두 마리가 된 거지 얘랑 얘가 어떤 기능을 같이 붙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과 생장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다세포 생물이지 단세포 생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단세포 생물은 6가지 생명현상 특성을 못하고 5가지밖에 못하는 거네요? 맞아요. 5가지밖에 못해요. 단세포 생물은 이 다세포 생물만이 발생과 생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체 유지 특성이었어요.
개체가 유지되는 특성이었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종족 유지 특성이 있죠. 생식과 유전을 합니다. 생식과 유전. 생식은 번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생식과 번식이 똑같은 말이고, 뭐냐면 유전은 당연히 뭐 아시겠죠? 엄마가 얼룩소면 송아지는 얼룩송아지입니다. 예. 엄마 아빠가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이고요. 쟤는 엄마 아빠가 개니까 얘도 개인 겁니다. 그렇죠? 예, 유전이에요. 유전은 여기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중에 어디 가서 어렵냐면 저기 4단원 가면 유전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유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반드시 생명이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뭐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식과 번식이 있는데 생식, 번식을 조금 말씀드리면 증식이라는 말이 제일 큰 말이에요. 증식은 숫자가 늘어나면 그냥 다 증식이에요. 생물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숫자가 늘어나면 증식이에요. 근데 생식과 그 생식, 번식은요, 그냥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되고 개체 수가 늘어야 돼요. 이 차이가 뭔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메바가 분열을 해서, 아메바 단세포 생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메바가 분열해서 아메바가 2마리가 되면 아메바가 증식했다고 그럽니까? 아메바가 번식했다고 그럽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둘 다 맞는 말인데, 차정원 선생님의 백혈구가 분열해서 백혈구가 2마리가 됐어. 백혈구가 2개가 되면 그러면 차정원, 사람이라는 개체가 둘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백혈구가 증식했다고 하지 백혈구가 번식했다, 백혈구가 생식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개체 수가 늘어야 생식이다, 번식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 심바를 낳은, 심바의 아빠가 누구더라? 무파사인가? 네, 무파사인가? 이게 아빠가 사자니까 아이도 사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식과 유전을 한답니다. 지금 6가지 생명현상 특성 중에서 5가지를 배웠어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특성 꼭 외워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